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얼마 전에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우 차인표 작가님이 쓴 소설이 옥스퍼드대의 필독서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궁금증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가 썼다지만 전문 소설가만큼 잘 썼을까? 위안부 문제를 대체 어떻게 다뤘다는 거지? 이 책을 청소년한테 읽혀도 정말 괜찮을까? 이 3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요. 소설 줄거리도 요약해드리고 개인적인 감상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배우가 쓴 것 치고 잘 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소설가의 소설로서 봐도 잘 쓰셨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안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위안부 징집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쓰여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도서라고 하면 어른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유익한 내용이 담기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반대로 청소년들은 지루하거나 막 꼰대같이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읽으실 거예요. 이 2가지 측면에서는 꽤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을 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하지만 12세 관람가에서도 볼 법한 그 정도의 자극적인 폭력이 등장을 하고요. 텍스트로 쓰여 있지만 오디오북을 듣는 것처럼 사근사근한 말투라서 되게 술술 읽히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살짝 오글거린다고 느껴질 표현이나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청소년 분들도 쉽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1년 백두산에는 호랑이 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인 포수들이 머물다 가는 곳인데요. 손녀 순이와 둘이 살고 있는 촌장님은 그 유명하다는 황포수를 겨울 동안 지내게 해줍니다. 아들이랑 같이 백호를 잡으러 왔다는데요. 백호를 못 잡을 것 같으면 마을을 괴롭히는 6발이 호랑이라도 잡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황포수의 아들 용이와 촌장님 손녀 순이는 볼빨간 사춘기 첫사랑을 느낍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는 정말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가축도 물어가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대요. 호랑이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들이 많았는데 사실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마을에는요, 잘가요 언덕이 있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오는 포수들을 잘가요 라고 배웅을 해주는데 실제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적었던 거죠. 이 소설이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잘가요 언덕이 제목이었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 잘가요 언덕으로 들어간 황포수와 용이는 봄이 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일본 장교 가지오는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조선으로 건너와서 일본 제국에 도움이 되고자 하죠. 꽃피는 봄이 되니까 황포수 부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백호는 못 잡았지만 6발이는 잡았대요. 용이와 순이는 어머니가 없는 서로의 상황에 연민을 느끼면서 애정을 키워나갑니다. 순이는 하늘에 있는 엄마별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언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엄마별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되던데. 모든 상황이 둘의 사랑처럼 포근하고 풋풋하면 좋을 텐데 용감한 용이를 질투하던 동네 아이들이 몰래 황포수 집에 있던 모기를 훔쳐서 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황포수 부자를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에 온 가지오 장군은 조선인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었고요. 길어지는 전쟁에 지친 상태에서 백두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순이는 19살, 꽃다운 아가씨가 돼서 용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갓난쟁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순이의 아이는 아니고요. 마을을 지나가던 부부가 아이를 놓고 갔는데 순이가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샘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지극히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이런 순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게 바로 마을에 부임한 일본인 장교 가지오입니다. 가지오는 명령이라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가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 작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호랑이 마을에서는 순이를 위안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가지오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즈오보다 상급 군인이 와서는 결국 순이를 데려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뺏기는 것들이 많아져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 중에서도 손녀 순이를 뺏긴 촌장님의 슬픔이 가장 컸을 겁니다. 이때 용이가 마을에 나타나는데요. 가즈오는 동네 사람들을 잘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용이도 가즈오도 순이를 탈출시키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경계가 느슨해진 밤에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순이를 구출하려다가 아주 큰 사건을 일으켜요. 용이는 군부대에 불을 지르고 일본군을 죽였고요. 가즈오는 부하를 시켜서 순이를 빼냅니다. 결국 용이가 말을 타고 순이를 자신만의 움막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아주 난리가 났죠. 용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는 동네 포수들을 다 모읍니다. 백두산의 지리를 아는 포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딘가에 숨어있을 용이와 순이를 찾겠다는 거죠. 임시로 지휘관이 된 가즈오는 순이만 살려내기 위해서 단독 행동을 벌이지만 현상금에 눈이 먼 포수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기척을 알고 있던 용이는 미리 그것을 느껴서 순이와 피신을 했고요. 가즈오에게 총을 겨눈 포수는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즈오가 호랑이가 다가오니까 위험해서 쏜 총성 때문에 모든 일본군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죠. 몸이 아픈 순이를 위해서 약초를 찾으러 간 용이는 호랑이 덫에 걸려서 다리를 다치고요. 하필 자리를 비웠던 그때 순이를 발견한 가즈오가 순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바람에 가즈오를 용이로 착각한 일본군이 가즈오를 죽이게 되죠. 호랑이 덫을 풀고 절뚝거리면서 뛰어오던 용이는 역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70년 만에 순이 할머니가 고향을 밝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요, 어릴 적에 극진히 보살펴주던 샘물이었어요. 근데 샘물이가 들려주는 말이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남자가 순이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다녔다면서 엄마 별은 따뜻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순이가 구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용이도 가즈오도 촌장님도 심지어 훌쩍이마저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순이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전쟁 그리고 위안부라는 잔혹한 제도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부쉈는지 오히려 되게 순수했던 시절과 대비되면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슬픈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보는데도 막 기적처럼 순이를 누군가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도록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되게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는 경험을 하고도 굶주림이나 폭력에 노출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이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들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래동화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호랑이와 제비가 등장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백두산이라는 배경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백두산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딱 그 깊고 험한 순수함이 묻어나는 그런 마을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을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요. 책 뒷부분에 쓰인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의 힘이 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억울하고 한많은 역사 속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가급적 사실에 기반한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비하인드를 읽다 보면은 이 작가님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정성 들여서 글을 쓰게 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잔혹한 묘사는 없고 역사 속의 아픔만을 잘 살려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는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분들에게도 권장하기 좋을 것 같은 역사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